하면 이제 운반하다인데요. 운반하다가 이 아름다운 장면이 되게 많죠. 이 운반하다의 핵심은 운반하다는 이 피지컬인데 네, 이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잘 못하고 나가는 그 초짜들을 비웃는 또 초짜들 막 이런 그림 그리면서 그 운반하는 일을 막 쓰는데 그 막 밥 먹는 거 씨름 선수다 막 태릉 선수촌이다 막 엄청 먹는데 허기지고 이게 근데 목숨을 갈아 넣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아, 네. 하면서 그 동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47쪽 같은 경우에 햇살이 폭발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음, 아침에 대해서 네네. 되게 이제 멋있게 쓰는데 네네. 해가 그 찬가죠 찬가 이게 되게 이 147쪽 밑에 셋째 줄에 고대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는지 내 이해한다. 이게 음, 어, 이게 진짜 제가 여기 감동받았어요. 태양신 태양신 그러니까 네. 어 저는 박스 안에서 크고 자라고 계속 책상에 있으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아직도 뜨겁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데 이 아침의 희열이랄까? 이런 음, 게 대단하구나. 이런 네.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운바나다의 핵심 중에 그 이게 이제 요 하이라이트가 선생님들도 보셨지만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167쪽에 보면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존경을 네. 다해가지고 네네. 인사를 하는데 음, 이 사람이 이거 이 사람 문신 많아가지고 죽어서 가죽을 넌 죽어서 진짜 가죽을 남길 거구나 이랬는데 이 절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이 이게 제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의 몸짓에서 세상이 나의 가치를 눈여겨봐 준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음, 이제 인정욕망, 인정욕망 그런 건 치워버려 이런 얘기도 저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저도 최근에는 저를 선생님으로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할 때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고 싶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되게 불쾌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했는데 음, 그런 문제라기보다 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죠. 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아까 돕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나의 가치를 눈여겨봐 준다. 이게 되게 음, 근원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음,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이런 문장을 참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인생이 조금 덜 외롭고 그 다음에 안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음, 자존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안심이지 않습니까? 음, 이게 그런 기억이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격려를 받아보고 인정을 받아보고 그래서 물리센터에서 일한 시간을 통틀어 그 순간만큼 뭉클할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얘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거울이다. 그 거울 안에서 나는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사람을 봤고, 자식이 몫을 해낸 사람을 봤고, 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사람을 봤다. 음, 물론 뭐 몸은 이제 부서지는데, 음, 그래서 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속에 인간으로서 갈구하게 되는 질문의 대답이 일정 부분 다 이런 게 진짜 분석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각자 자기 공간도 그려보고 액션도 그려보고 말 같은 걸 써보자 하면은 이제 그거를 많이 쓰면서 해야 될 그 다음 작업은 이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가? 이게 왜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생각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는 것일까?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이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 이거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 내가 뭐 하는 인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나로서는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남이 알아줘야 돼요. 그 리더십 이런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긍심, 이거는 자기로부터는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음, 존재감이라는 거는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오죠.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이 분이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고, 세상에 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소외가 되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인 거죠. 어떤 일은 아무리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음, 그게 내 앞에 나의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나는 인간을 망망대해에서 날개를 다친 채 헤엄치는 바다새라고 상상하곤 한다. 이제 비유인데, 이 정도 이게 비유를 하려면 정말로 세상을 열심히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나는 새다. 그런데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지만 그 가능성은 저마다의 이유로 꺾여버렸고, 이제는 방정맞다 싶을 정도. 너무 발을 놀리지 않으면 익사한다. 그런데 바다 하얀 점이다. 그런데 이 새는 오직 바로 저 질문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발길질을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방정맞는 발길도 힘을 어디서 얻냐면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죠, 이 책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인사하는 말. 그리고 친구든 누구든, 특히 동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가라앉는다. 이 마지막 말 되는 끝도 없이 가라앉는다. 이게 평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 도움이 됐어. 이게 그 노동의 근원적 풍경이라서 여기 이제 아주 감동적이고 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 175쪽, 이 책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 115쪽에 음, 물류센터의 일은 그 다음에 연결을 더 나가서 이제 처음에 돕다, 그 다음에 도운 것에 대한 인정, 요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음, 이 말을 쓰자요. 아니, 이제 너무 수고했다, 야. 고맙다, 음, 진짜. 음, 애썼어. 음, 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게. 근데 그 음, 다음에 이 책은 여기서 175쪽에서 한 구간 더 나가, 이게 다음 거랑 연결이 되죠. 음, 이 일은 성장하는 느낌을 준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음, 성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자, 이게 미자쌤이 쏘아 올리신 큰 공입니다. 노동의 의미인데 연결, 보람, 그 다음에 돕고 싶다.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75쪽에 성장하는 게 재밌었다. 게임했을 때, 그 음, 175쪽에 두 번째 문단에 음, 일당을 받은 육체 노동은 인생을 고체화시킨다. 이거 너무 좋죠? 음, 그 인생을 그냥 엉겨 붙게 만들어가지고 돌 같은 걸로 딱 붙이는데 물류센터에서는 매일매일 내가 한 일의 성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옮겼다. 음, 이거는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울증을 못 느낀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되게 공상적인 거예요. 우울증은 아까 우울증을 없애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중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 만져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음, 있는 일을. 그러니까 여기는 자, 셋째 줄에 이 일을 하는 동안 인생은 모호하기로 악명 높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무언가, 단단하고 구체적인 무언가, 장고의 앞자리 수도 변하고, 내가 레벨업을 하는 느낌이 들고, 까대기가 성장시켜줄 삶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온몸의 관절을 박살내버리는 듯 돌아가는 작업 속에서도 내 삶이 전진한다. 음, 조금 나아진다. 그러니까 노동은 1번 연결된다. 두 음, 번째는 내가 조금이라도 훌륭한 인간, 뭔가 업적을 가진, 이게 제가 참 인력 한답시고 축적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인력 한답시고 많이 말씀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쌓는다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나아간다. 이거 음, 좋죠. 전진하는 감각만큼은 이게 확실하게 전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이제
속고, 그 분이 또 온다. 해 뜨는 거 다시 보고 싶다. 네, 네, 네. 전진하는 느낌. 우리가 이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노동의 의미의 전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음, 압도적으로 몸을 쓰는 일이 주는 성취감, 만족감. 이건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이 두 번 운반하다 부분. 미자쌤, 미자쌤. 그러게요. 그 몸이 써서 하는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뭔가 큰가 봐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 이제 글을 써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뭔가 글 한 편을 내가 이제 못 쓰다가 뭔가를 하나 이제 해서 하는 그것도 있긴 한데, 내가 이 몸을 써가지고 뭐 하나를 완성하고, 완성이라기보다는 뭐 하나를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뭔가 더 많은 의미를 주고 있구나, 것 같아요. 아니, 네네네.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네네네. 내가 그냥, 그래, 많은 의미가 있지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이 운반하다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석구 형님이 바라보는 그 아침에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저 그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해서 진짜 몸은 넌더리가 났을지라도 그 해를 바라봤을 때의 그 느낌이라던가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강렬해가지고 아무튼 뭔가 이 몸을 써서 하는 일이 되게 인간을 되게 살게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저희는 몸을 써서 하는 일이 거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사무직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정말 이런 운반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농사도 되게 몸을 많이 쓰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요즘은 몸 쓰는 일이 많이 좀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네. 아무튼, 그럼 유리쌤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신 겁니다. 아니신가? 농사일 생각보다 몸 많이 안 쓰시나 보다. 네, 어떻게 하면 몸을 덜 쓸까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때는 움직이지 말자 이런 게 좀 많고요. 꼭 필요할 때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군요. 머리를 쓰는 게 좀 많은 네. 것 같은데 아유, 그래서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데 아, 근데 이제 그 단순 방법이 있고 좀 네네.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육체 노동도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철에 뭐 어떤 동네 분이 그 동네에 농사 짓는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 써서 그 빨리 일을 해쳐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가서 단순 노동을 해주는 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논밭 주인 그 할머니는 머리를 엄청 쓰고 계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하고 밥을 어떻게 하고 이 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은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게 이제 농부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라서 뭘 해도 제일 못한다 이런 게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네. 네. 다른 이제 평생을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누가 해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딱 보시고 하고 가시면서 내가 더 잘해. 혹은 내가 그걸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든지 이런 자신감 같은 게 늘 있으신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 또 다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력감을 더 느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해서 올해는 이걸 못하게 된다. 이런 거는 음, 또
또 큰 무력감을 네, 네.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육체 노동의 그러니까 운반하다에 주는 자신감과 물적 확인도 있고 그 육체가 주는 연결의 느낌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무력감이 또 반대로 올 수도 있고 저자가 가는데 그런 걸 같은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진지쌤은 어떠셨습니까? 유리쌤 써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 노동을 그 돈하고 떼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분들의 그 콜센터 그분들의 일도 이제 뭐 없어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그 떠맡고 있는 어떤 그 사회에 사는 어떤 역할 같은 게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 지상 고객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막 그 막 치는 화를 거기다가 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나 한테도 품지 못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뿜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이제 어쨌든 그 떠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급여도 되게 적고 막 이러니까 그 일이 이 저자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사라져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사라지고 나면은 그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게 연결하고 있던 게 다 이제 끊어져 버려서 더 고립되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이라는 게 돈과 그 뭐 생계 유지도 물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노동이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고 나서는 돈을 조금 빼놓고 이제 이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돼요. 그 왜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 한승태 작가가 문제를 거기서 그것만을 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면은 최저임금이 방식이 이제 그냥 노동 일자리는 사라지니까 각자 돈을 사회가 얼마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쓴다지 않습니까? 그 음, 쓰는 거를 생각을 하라 이렇게 가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금 여기 이 책 재밌죠? 직업마다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해가지고 네. 이 작가는 거의 뭐 그냥이에요. 고시예요. 고. 이미야 이미. 그런 거니까 노동이 사라지면 돈은 최저임금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세팅을 지금 하자는 논의인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진희쌤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고 유리쌤이 써주신 그 할머니께서도 내가 일단 나가야 된다. 내가 자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해서 일을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우리 출발 지점에서. 네. 네, 제 일이라는 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일할 의욕이 생기는 일할 의욕이 뭘까, 뭐,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의 보람이 뭘까, 그래서 일은 의욕이라는 거, 보람이라는 거, 이런 거랑 다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일이 그 일하는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얼굴이나 몸이나 그 음, 느껴지는 것이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업이 뭐예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일용직 아니고 본업이 따로 있거나 있었죠? 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같은 그 직업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일이 곧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게 되게 뭔가
좋은 느낌을 줬는데, 근데 여기서는 또 바로바로 그 월급이나 연봉, 월급이 아니라 일급을 받으니까 그거에 또 이제 숫자에 중독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효과가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게 그리고 그 교육, 탈학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봄, 여름, 봄에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나를 봤더니 이제 처음 일하러 온 초보자들한테 모두 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의 교육이라는 거는 오로지 붕어빵 틀에 찍는 그거라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이 교육이라는 용어를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 그리고 미자 쌤께서도 공부하셨던 그 어떤 문제가 이 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보는 거는 음, 아주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젠더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젠더라는 책. 그게 음, 중성화된 노동의 세계가 얼마나 겁나고 자기 소외가 일어나냐, 요런 문제인데, 이 지금 음, 중성화된 일자리죠. 남자, 여자 관계없이 들어가고, 네. 육체도 뭐, 육체 노동이야 남자가 한다지만, 또꼭 그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좀 더 들어가면, 노동 자체의 진실, 미자쌤이 아까 마지막에 보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산다는 것의 진실과 노동의 진실이라는 게 이반일체가 설정한 음, 이러한 거랑 보다 이제 좀 더 그 넓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중성이고 먼성이고 간에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글이 진행되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시스템적인 사회인가도 많이 보여주고 네. 있어서 이게 그 다음에 이 운반하다에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운반하다 노골적으로 알려준다. 너는 부품이다. 너는 부품이다. 네가 하는 거는 그냥 쓰다 버린다. 그 육체의 한계를 묻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비인간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진쌤 이렇게 맞죠? 진진쌤이 써주신 그 비인간적인 거. 이런 와중에도 그 비인간적인 노동 속에서 음, 인간적인 게 깊이 각인돼 있다는 거를 동시에 음, 보는 책이어서 음, 인상적이고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습니다. 글의 형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네. 부분 인상적이었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석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미제 선생님께서는 노동의 의미를 내가 정리해봐야지 이것도 좋고 재밌는 부분 생각거리를 많이 찾아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학을 하자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